계속된 부분 수열의 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간단히 보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수열은 이미 두 인덱스의 원소와 그 사이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내림차순으로 정렬되었다는 거 먼저. 네. 그리고 부분 수열의 합은 K입니다. 그리고 합이 K인 부분 수열의 여러 개인 경우 길이가 짧은 수열을 찾습니다. 이게 조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길이가 짧은 수열이 여러 개인 경우 앞쪽에 나오는 수열을 찾습니다. 이게 조건 두 번째.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리절트는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2에서 3번 인덱스를 보면 0, 1, 2 하고 3 해서 3 더하기 4가 7이고 6에서 6 0, 1, 2, 3, 4, 5, 6 6에서 6이 5고 0에서 2 0, 1, 2 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시퀀스 길이가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이죠. 100만이기 때문에 n제곱이면 시간 복잡도가 초과를 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복잡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투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풀 건데요. 투포인터 같은 경우는 포인터 두 개를 가지고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 혹은 시작 끝이 되겠죠. 그 두 개의 포인터를 조작해서 결국 시간 복잡도 n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시간 복잡도 n으로 풀어내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먼저 포인터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를 지정을 하면 레프트 스타트로 할까요? 시작과 끝 이거를 0,0으로 지정을 합니다. 0,0으로 지정을 하고 그 스타트하고 엔드의 포인트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형태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합 같은 경우는 시퀀스의 스타트 뭐 0을 쓰셔도 되고요. 왜냐면 저희가 찾는 게 이 시퀀스의 부분 수열의 합이 K가 될 때를 찾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합은 시퀀스의 스타트 즉 0번째 인덱스일 거고 그리고 썸은 계속해서 변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중요하진 않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마지막에 뭐 소트를 한다던가 필터를 걸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그 값을 두 개를 지정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 길이가 짧은 수열이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할까요? 최소 랭스, 민 랭스라고 하면 민 랭스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처음에 인피니트로 설정을 할 겁니다.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이죠, 알고리즘에서. 그리고 결과값은 말 그대로 이 리절트를 얘기하고요. 이 결과값을 빈 배열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을 변화시킬 건데 이 민렉스 값에 따라서 리절트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뭐 결국 if문을 넣어서 리절트 값을 변경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돌아야 되는데 이 수열의 길이가
잠깐 엔드 시퀀스의 길이 시작 지점이 그러니까 시작 포인터가 이거의 랭스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0, 1, 2, 3, 4, 5가 되면 그만해야 되겠죠. 즉 이때 시퀀스 랭스가 5니까 네, 이 경우겠네요. 그래서 이때 while문을 넣고 만약에 네,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그 썸과 k를 비교하는 세 가지 부문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함수를 나눈다던가 뭐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함수 하나로 해결하겠습니다. 만약에 썸이 k보다 작을 때 작을 때라고 할까요? 작을 때 그리고 썸이 k보다 클 때 그리고 이때는 썸이 k랑 같을 때겠죠. 일단 썸이 작을 때를 볼까요? 뭐 이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0,0이니까 리절트가 리절트를 이렇게 뭐 이렇게 놔도 되는데 어차피 아니죠.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때는 일단 그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이때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빈 배열을 넣고 마지막에 리턴 리절트를 할 겁니다. 네. 보통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이고 리절트가 못하났나요? 네. 만약에 이 리절트의 예외 케이스가 있다면 이 문제에서 주어졌겠죠.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성공한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네, 먼저 썸이 k보다 작은 경우는 처음 이때의 경우겠죠. 이때는 왼쪽 포인터를 스타트 포인트라고 했죠. 스타트 포인트를 더해줄 겁니다. 그리고 썸도 바꿔줘야 되겠죠. 썸을 시퀀스의 스타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순서라던가.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안에 넣기도 하는데 이러면 사실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플러스 연산자를 알고리즘 같은 거 풀 때는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스타트를 먼저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 합에는 그 스타트가 증가된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이게 말로 하니까 어려운데 결국 처음에 썸이 1이었는데 썸이 1 더하기 2, 즉 시퀀스에 1의 인덱스인 2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는 썸이 더 큰 경우니까 썸이 더 크다. 그러면 엔드 값을 줄여야겠죠. 엔드 값을 줄이고 뭐 이때 예를 들어보면 3, 6, 10이겠죠. 여기서 이때 10이기 때문에 이 왼쪽 인덱스가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왼쪽 인덱스를 잠시만요. 스타트를 더하고 잠시만요. 제가 이상한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뭔가 이상하다 해서 다시 봤는데
이 썸이 k보다 작다면 엔드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스타트하고 엔드를 0,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0,0이 아니라 이거 0하고 0이죠. 0하고 0이기 때문에 그 엔드를 1을 빼야 되는 거고요. 아니죠. 엔드를 오늘 죄송합니다. 엔드를 1을 더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엔드를 1을 더하고 썸에다가 시퀀스에 시퀀스에 엔드를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엔드를 더하고 시퀀스에 엔드인 2를 더하는 이 형태고요. 아이고 헷갈리네요. 네. 그리고 썸이 k보다 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왼쪽 포인터를 1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스타트를 1 더하고 썸을 빼야겠죠. 여기서는 순서가 반대로 썸에다가 시퀀스의 스타트를 빼야 됩니다. 네. 이 경우에서 이 1을 빼는 거죠. 1을 빼고 스타트의 인덱스를 증가시켜서 스타트의 1을 증가시켜서 스타트가 1이 되는 이 경우고요. 이제 이 경우는 같은 경우인데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 주석은 일단 지우고요. 네. 여기 위에 조건이 아까 이 민랭스를 제가 지정을 해놨죠. 그리고 참고로 합의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앞쪽 인덱스에 나오는 수를 찾는다고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포인터를 0,0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왜냐면 만약 시작 인덱스가 큰이라고 했다면 제가 이 인덱스를 시퀀스.length 빼기 1 같이 마지막 인덱스로 지정을 했겠죠. 네. 잠깐 빠뜨렸네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합의 k인 부분 이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경우는 썸은 k인 경우고요. 이때 민랭스가 녹탄 민랭스 민랭스가 먼저 여기서 랭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랭스는 엔드 빼기 스타트 엔드 빼기 스타트죠. 뭐 이런 경우라면 엔드 빼기 스타트가 1이니까 네 1인 거고요. 1이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이 랭스를 만들고 이 민랭스와 랭스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민랭스가 만약 아니죠. 랭스가 작다고 하는 게 랭스가 민랭스보다 작다면 이 경우는 민랭스가 랭스가 되죠. 네. 그리고 이 리절트 값이 바뀌게 되죠. 스타트하고 엔드 잠시만요. 스타트 엔드 네 맞죠. 스타트하고 엔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 경우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이럴 때는 먼저 코드를 돌려볼까요? 여기서 제가 일단 취소가 안 되네요. 여기서
여기서 썸을 바꿔줘야죠. 이때는 계속 레프트라고 하네요. 스타트를 증가를 시키고, 스타트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스타트가 증가했으니까 썸은 빼야겠죠. 아이고 헷갈리네요. 시퀀스에 아이고 복사를 안 하겠습니다. 시퀀스에 스타트. 잠시만 이거 검토 좀 해볼게요. 스타트에다가 1을 더하고 합은 시퀀스의 스타트. 이게 먼저 와야 되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코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실패를 했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네, 어쨌든 이거는 정말 운 좋게 테스트 케이스에서 걸렸습니다. 네, 이 경우를 보면 지금 4,5가 제가 만든 결과값인데 기대값은 0,2라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마지막에 이 시작 인덱스가 작은 수열을 찾는 거를 위해서 0,0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 않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로그를 찍어보겠습니다. 로그를 찍어보면 여기서 스타트하고 엔드하고 썸하고 리절트 민랭스 이 정도 찍어볼까요? 조금 많긴 한데 찍어보면 이 경우에 자, 이 썸이 이때 이미 됐죠. 이때 이미 그 리절트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리절트 값이 변경이 된 건데 왜 변경이 됐냐면 민랭스가 2고 0,2하고 3,5, 4,5인가요? 예, 4,5 0, 1, 2, 3, 4, 5 이거는 애초에 올 수 없는 경우죠 사실 4,5는 왜냐면은 저희 인덱스는 5라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잠시만요. 이게 그러니까 0,2가 처음에 이미 결과값이 나왔는데 문제는 4,5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5라는 인덱스는 애초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인덱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엔드가 그러면 엔드가 오네요? 엔드도 그래, 이거보다 작아야겠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일단 예외의 케이스 하나 찾았고 채점을 해보면 잘 모르겠네요. 잘 될지. 잘 됐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어떤 부분 헷갈렸냐면 이 경우가 헷갈렸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이가 짧은 수열이 여러 개일수록 앞쪽에 나오는 수열을 찾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if문을 한 번 더 넣어줄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시작 인덱스가 정말로 작은지, 그리고 만약에 시작 인덱스가 작다면 그걸 추가해주는 if문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랄까요? 저는 이 포인터를 0, 스타트하고 엔드 포인터를 0하고 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테스트 케이스에서 실패하는 걸 보고 뭔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검증을 여기서 한 번 더 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 if문을 빠뜨려서 발생했던 문제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